조간 브리핑. (2016년 5월 31일) 화요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조간을 펼쳐보겠습니다. 우선 한겨레 영남판입니다. 경남도 빛 영원 달성의 찜찜한 비결, 이런 제목입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는 빚을 제로로 만든 경상남도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죠. 근데 어째 좀 찜찜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는 경상남도는 채무 제로 달성을 위해서 시군에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거나 지원 비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낮추고 있다. 경상남도의 채무 제로는 진정한 채무 제로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특정인의 정치적 치적 홍보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 특정인이 누군지는 다 아시겠죠? 예. 녹색당 경남도당도 채무 제로 정책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희생을 강요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 18개 시군의 어려움에 눈 감고 공공성을 죽이며 빚을 갚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논평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채무 제로 달성을 기념해서 내일 아침 10시 도청 대강당에서 채무 제로 선포식을 하고 정원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기로 했다. 6월 24일 저녁에는 도청마당에서 기념음악회도 열 예정이다. 네, 이 기사였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국민일보 단독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2016년 정부 업무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해 특정 언론사의 기관장 홍보, 기획 보도 등을 집중 추진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배점이 높은 주요 매체를 거명해서 홍보를 독려했고 비판적, 부정적 보도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예. 법무부의 점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언론과 유착하겠다, 이런 거죠.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압박하겠다는 것이고요. 정부가 언론사마다 점수를 매겨서 선별적인 홍보, 대응을 지시한 것, 언론 학계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언론 통제, 반민주적 행태의 다름 아닙니다. 동아일보 일면 단독 보도 보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경유 차량에 매기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는 클린 경유라고 하더니 이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함부로 낙인 찍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요컨대 경유의 가격을 높여서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현재 기름값에 적용해서 부담금을 계산하게 되면 경유 1리터에 150원 안팎 정도가 매겨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리터면 1,500원, 50리터면 7,500원이죠. 예, 이 정도 기름값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담금 부과는 경유값을 인상하는 증세 아니겠습니까? 이러고도 증세는 아니라고 하겠죠.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저도 경유차 몰고 다닙니다. 수도권 차량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등이 8 내지 9%가량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차량이 내뿜는 오염 물질량을 산정하려면 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대수 외에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차까지 함께 고려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서울 강북구에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이걸 계산하려면 강북구 안에 차가 몇 대가 들어오고 몇 대가 나갔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돼야 한단 말이죠. 강북구에 등록된 차량만 계산할 게 아니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북구에 등록된 차량만 이렇게 조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여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미세먼지 배출량이 8.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소 산화물은 9%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고요. 통계부터 엉망인데 대책은 오죽했겠습니까?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자, 홍만표 게이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 모든 언론이 보도한 것인데요.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관련해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전관 비리와 무관한 조세 포탈, 즉 개인 비리입니다. 개인 비리로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셈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정운호 대표가 100억 원대의 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을 때 검찰 관계자에게 사건 청탁을 하겠다면서 3억을 받아간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말이죠. 그러니까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한테 가가지고 내가 검찰 그 위에 아는 사람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 만나려면 좀 뭐 좀 써야 되지 않겠어? 기계를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겠는가. 하여간 3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한테 말이죠. 이 3억은 어디다 썼을까요? 검찰은 정운호 대표로부터 홍만표 변호사가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친분을 언급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홍만표 변호사가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운호 대표에게 뻥카를 쳤을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이미 지난주 토요일 방송에서 김프로가 우려한 대로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가량이 지나도록 검찰은 실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내부의 친정 식구들에 대한 로비를 했는지 이 수사까지는 나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 이 가능하겠는가? 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정말 누가 자기 머리를 이발할 수 없다라고 했던가요? 예, 바로 그 꼴입니다.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뒤늦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그리고 압수수색한 지 20일이 지났음에도 혐의의 핵심 단서를 찾지 못한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뒷받침됩니다. 로비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검찰 내부에 부는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 때문에 홍만표 변호사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홍만표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를 대리해서 누군가를 기소해달라는 그런 사건도 수임했다고 합니다. 검사복을 벗고 나온 민간인 신분인데 홍만표 변호사, 이 사람이 검찰 밖에서 아무개를 기소하는 데 힘을 썼다는 얘기죠. 예.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무성의하게 나간다면은 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겠죠. 관련한 조선일보 사설 일부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전관 변호사가 연간 100억대의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후배 현직 검사들의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전관예우는 결국 퇴직한 선배와 현직 후배가 공모하는 비리다. 후배 현직들이 선배를 존경해서 선배 청탁에 넘어가는 것만으로는 보기가 어렵다. 그 후배들은 자기들이 퇴직한 다음 자신의 후배들도 자기에게 전관예우를 해주기를 기대하며 그랬을 것이다. 검찰 주변 생태계가 썩을 만큼 썩지 않고서는 이런 암묵의 계약이 이루어질 리 없다. 법치의 기반은 법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데 있다. 검찰 선후배가 공모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을 빼주거나 벌을 가볍게 해준다면 그것은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중죄다. 문제는 이런 전현직의 공모 비리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드러나기 어려운 범죄는 한번 드러났을 때 엄하게 처벌해야만 우리 사회에 경각심이 확산될 것이다. 네, 조선일보가 이런 지적을 할 정도면은 뭐 말도 안 거 아니겠습니까? 전관 비리 만연한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그런 설명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말입니다. 정부가 부실 경영의 대명사인 대우조선해양에 또다시 낙하산 사회이사를 투입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주말 공시를 통해서 조대환 법무법인 대오 고문 변호사를 다음 달 주총에서 사회이사로 선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대환 변호사는 검사를 그만둔 다음 정치권 주변에서 움직여온 인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 사회안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6개월 만에 내부 갈등으로 자진 사퇴한 것. 네, 이게 그 선박과 관련한 이 사람의 경력의 전부라고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게 선박과 관련한 경력의 전부라니. 정부 스스로 구조조정 명분을 망가뜨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조 변호사가 중도 사퇴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을 망친 주범 중에 하나가 낙하산 인사다. 2004년 이후 이 회사에는 전문성 없이 1억 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자문력 60명이 거쳐갔다. 2000년 이후 사회이사 30명 중 60%가 관료나 정치권 출신이었다. 이 회사 경영진이 수년 동안 5조 원 이상의 적자를 감출 수 있었던 것도 이를 견제할 인물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슬그머니 중도 사퇴, 미봉책일 뿐이다. 네, 중앙일보 사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한겨레 일면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물산이 지난해 5월 제1모직과 합병을 했죠. 이 과정에서 제시했던 삼성물산의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성신약, 이 회사도 삼성물산 주주였는데 말이죠. 삼성물산은 이 회사 주식이 주당 57,234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그 정도가 아니다. 66,002원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난해 5월 합병 발표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제기했던 합병 비율 산정의 불공정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일성신약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인데요. 합병 비율 역시 주식 매수 청구권과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당 합병 가액을 1대 0.35로 산정했던 제1모직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세상이 삼성 멋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법이지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와 이승한 전 홈플러스 대표를 이번 주에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가해업체를 할 수 있는 옥시레킷 벤키죠. 현재의 알비코리아에 이어서 두 제조업체의 살균제 판매 수사, 그리고 피해 발생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경향신문 조호연 논설위원의 칼럼 가습기 장관들을 기억해야 할 이유 보겠습니다. 이건 기록으로도 남겨야 할 그런 칼럼입니다. 1994년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을 때 당국이 의문을 품었다면 살균제는 세상에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 당시 관련 부서 장관은 보건복지부 서상목, 환경부 박윤흔, 상공자원부 김철수다. 환경부가 살균제 원료 물질에 대해서 유독물에 해당 안 됨 이렇게 고시한 1997년에 만약 이 물질을 카페트 용도로만 쓰도록 제안했다면 이 독성 물질은 가습기에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통상자원부는 살균제를 업체가 알아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품으로 분류해버렸다. 당시 환경부 장관은 강현욱, 김명자, 통상자원부 장관은 임창열이다. 임창열 씨 아시죠? 경제부총리 지냈던. 네.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의 살인 독성이 드러난 이후에도 정부의 헛발질은 계속된다. 살균제와 피해 손상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한동안 이 제품을 수거하지 않았다. 시민이 죽어가는데도 기업의 피해를 더 염려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이런 점에서 변재진, 김성희, 전재희, 진수희, 임채민, 진영, 문영표, 유영숙 이 사람들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현 윤성규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가습기 사건 피해자를 돕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세금을 대형 참사 피해자 구제 말고 어느 곳에 써야 한단 말인가? 사실 그가 세금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장남에게 돈을 증여한 것을 장관 후보자 내정 사실을 안 뒤에야 신고해서 탈루 의혹을 샀기 때문이다. 네, 이상입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관여됐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직원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했습니다. 오창유 보좌관,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했고요. 또 박지만 회장의 측근인 전인식 전 이주희 법무팀장을 비서관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박지만 회장 아내의 대학 선배인 전인식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조응천 의원과 함께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 남모르는 사연 많이 알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와 관련된 폭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법도 하겠죠.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폭로를 했을 거면 내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했을 것이다. 일을 잘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채용했을 뿐 폭로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불안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미창 또는 수건을 활용했다는 참담한 실상이 알려지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에다가 요즘 세상에 생리대도 못하다니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성남이 먼저 시작하겠다. 이런 어려움을 몰랐다니 어른으로서 정치 행정가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 단 한 명의 인권과 존엄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한편 소셜 벤처 회사인 EGN모가 지난달부터 한국 한부모 가정 사랑회와 손을 잡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온 사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국내 저소득층 가정의 여학생 수는 약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월 평균 생리대 구매 비용이 2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도 남겼습니다마는 직장인은 생리휴가가 있죠. 뭐 이렇게 법으로 보장된 인권인데 학생에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년 365일 나오라는 날 다 나가야죠. 의무적 공공교육이라면은 당연히 학교가 무상으로 생리용품을 제공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롭게 혼자 살아온 노인들이 한 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가족처럼 생활하는 공동생활홈이 내년에 도시에도 들어옵니다. 공동생활홈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운데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국 도시 지역의 10만여 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빈집을 매입하면 정부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서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고 신청을 받아서 10명 이내의 독거노인을 입주시키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신문이 일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오늘 한겨레에는 지하철 2호선 승무원인 황철우 씨가 쓴 시론, 지하철 1, 4호선만 죽어나가는 이유가 실렸습니다. 왜 실렸는지 아시겠죠?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때문입니다. 소개해보겠습니다. 2015년 12,134건의 안전문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33건꼴이다. 유지 보수를 맡은 두 업체 직원은 관리자를 포함해도 200명이 안 된다. 용역업체는 중간 착취를 더 늘리기 위해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실습생으로 채용하고 있다. 사고 당사자인 김모 군도 그랬다. 이번 사망사고는 정규직 노동자라면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안전문 유지보수 담당자가 정규직 노동자였다면 종합관제실에 열차의 주의운전 요청을 직접 할 수 있었을 것이며 2인 1조 점검을 지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1호선부터 4호선은 서울 메트로가 담당하지요. 과거에 서울 지하철 공사라는 이름이었는데 1호선에서 4호선만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5호선 이후부터는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관장하는데 여기서는 사고가 나지 않고 있다. 황철우 씨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서울 도시철도는 안전문 유지보수 업무를 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추진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담아내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업무만큼은 최우선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안전문 사망 사고가 재발되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이 답이다. 네,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박원순 시장의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기름장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별명. 손석희 JTBC 앵커의 해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별명 기름장어. 아무리 까다로운 질문에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 해서 기자들이 붙여줬다는 말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외교관은 기름 바른 장어라고 했다 하니까 뭐 자칭이든 타칭이든 기름장어는 그를 상징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색깔이 다른 3명의 대통령을 잇따라 거치면서 외교관으로서 오를 수 있는 모든 관직을 두루 섭렵한 뒤에 지금은 최정상에 서 있습니다. 최근에 한 외신이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면서 반 총장의 업무 능력을 혹평했지만 우리 외교부 내에서는 그의 이런 탁월한 처세술이 되레 귀감이 되는 모양입니다. 노골적 대선 행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오해하지 말라고 흰소리. 저희 그 방한 일정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또 제 방한 중의 활동과 관련해서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한하는 목적은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또 그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행보나 이런 건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그 국제적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유엔 사무총장이 끝난 다음에는 내갈 길 가겠다는 이야기. 대선 안 나간다는 말로 오해할까봐 염려하신 듯. 저의 그런 그 국내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과대 해석하거나 또 추측하거나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추측들을 하시고 이제 보도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제가 제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일 테고 또 제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 구단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야당에도 입질했다는 설을 흘리고 TBS 라디오 인터뷰를 소개한 MBN 보도. 호남과 충청의 뉴 DJP 연합 결성과 반기문 김정은의 전격 회동, 그리고 야당 후보 반기문의 대통령 당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밝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집권 시나리오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14년 반 총장의 측근 그룹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 DJP 연합을 통해서 호남과 충청권이 연대하자. 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하면은 뉴 DJP 연합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마치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김정일 회담처럼 반기문 효과가 극대화돼서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반 총장 측 핵심 관계자는 그런 시나리오는 전혀 들어본 일이 없다며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반기문, 그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기름장어인가, 입질을 잘하는 낚시꾼인가. 오늘 마무리는 경향신문 사설 유엔 수장으로도 대선 주자로도 부적절했던 반기문의 엿새, 이런 제목의 내용 일부입니다. 반기문 총장의 언행은 국제기구 수장으로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정치에 입문하려는 개인으로서도 낙제점이다.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하자마자 대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렇죠. 경향신문이 며칠 전 사설에서 그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퇴임 후도 아니고 임기를 7개월이나 남긴 시점에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했다. 행태를 뜯어보면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 국가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더니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구태를 보였다. 어제 회견에서 청년 여성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말뿐이었다.
한국 정치를 바꿔놓고 싶다면 취업준비생들과 청년 실업 문제를, 젊은 여성들과 여성 혐오 이슈를 토론했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유가족들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반 총장은 고건, 노신영 전 총리, 그리고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같은 원로들에게 만찬을 베풀었다. 반기문 총장은 어제 뉴욕으로 돌아갔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국내 정치를 잊고 유엔 사무총장 직무에 집중하기 바란다. 이후에 한국 시민으로서 대선 출마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대통령이 되려 하는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네, 사설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스펙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세상은 당분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거품 한가득인 민족 중흥의 지도자의 딸이라는 스펙만으로 대통령을 시켜줬더니 엄청난 낭패를 보았던 그런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주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